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합니다. 국토교육법 공부했고요. 이제 도시개발법 공부할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이렇게 네 개가 이제 토지 관련 법률이 되죠. 토지공급의 두 번째 법률,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하고요. 자, 여러분 교재는 180페이지 오시면 되죠. 자, 180페이지 펼쳐두시고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적어뒀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보지 뭐. 이거 적어놓고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하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면은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장소를 정하여 고시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라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뭐 하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수립하고 이게 아니고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뭐 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계획을 준비해서 고시를 동시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절차 두 개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한다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이 준비가 되면은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건지 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해야 돼.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누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시행자가 지정되면은 그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 거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일부는 수용 방식으로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는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개발구역 수립과 관련된 것,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규모가 있어. 예를 들면은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형질 변경공사 하고 있는데 대지조성공사 하고 있는데 같이 지정하면서 왜 신도시 개발 중이구나 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죠?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은 나와야지.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은 이 동네에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 농림지역이 뭐로 바뀝니까? 예를 들면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술술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지정한 도시개발구역이 영원하지 않잖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예를 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한번 보셨고 외우라고 안 했죠?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공부할지도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는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보세요. 180페이지 교재 잘 집중하다 나오셔야 됩니다. 혼자 엉뚱한 곳에 뭐 뒤적뒤적 하시면 안 되죠. 잘 따라오시고. 자,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라고 교재 보세요.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이다. 잠깐만. 여기 집중. 여기 집중. 대답 못하면은 국토교육부를 피드백에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이때 시도지사, 저를 보고 이야기해요. 누구죠? 국토교육법상 시도지사가 누구죠? 덕, 광,
특시, 특도, 그리고 도지사까지. 맞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잖아.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 누가 제외되냐면은 세종시는 건설 중이죠. 지금 도시개발국 지정에서 도시개발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죠, 당분간. 그래서 여기에 누가 빠집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는 포함되지 않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아셨죠? 이유 설명했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대도시는 누가 지정하죠? 대도시장.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죠? 이거는 암기를 좀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진짜.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 중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대상에 박사안에 5개 나와 있는 거 맞죠? 박사안에 5개 있는 거 맞죠? 암기해야 된다고. 암기라고 하시고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합니다. 국가를 교재에다 동그라미 해두는 게 좋죠. 그 다음에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군지 배웠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죠? 그렇죠. 중앙행정부처, 각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이니까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청이잖아.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은 행정처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한다고 했습니까? 요청이라고 했습니까? 요청. 그러면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요청 자리에 제한이라고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는 거라. 알겠죠? 다시 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처에게 요청합니까? 제한합니까? 요청이 제한 쓰면 안 되는 거야. 행정은 행정에게 요청이야. 근데 여기 밑에 봐요. 동그라미 3번에 공공기관의 장.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한국토지대공사는 공공기관이잖아. 한국토지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이런 게 공공기관이라.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출연기관이죠. 국가철도공단. 이런 공공기관장과 정부출연기관장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비행정청이고 국토부 장관은 행정이잖아. 비행정청 행정청에게 요청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여기다 요청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묶어서 잘 비교하시라 그랬죠. 동그라미 2번, 3번은 행정은 행정청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3번은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 행정청의 요청입니까? 제한입니까? 제한.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외워도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면은 득점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보세요? 서울시. 밖에는 경기도 맞죠? 그러면 여기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그럼 누가 지정하죠?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싸워야 됩니까?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까?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잖아. 협의가 안 되면은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대도시장 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정함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누가 직접 지정하죠? 국장. 그 뜻이에요. 그리고 교재 55분의 마지막이 뭐죠? 천재지변. 기타 천재지변 등에서 신속히 도시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이런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제안과 요청 하기 전에 교재 잠깐 다녀갈 거예요. 1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18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 나와 있죠. 분할 및 결합. 그 위에 보니까 지정 요청 나와 있죠. 별표예요. 지정 요청 별표하시고 지정 요청을 별표해 놓고 아마 1월 달에 제가 이 부분을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조금 이따 알 거예요. 여기서 배울 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로부터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내에 제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통보해 줘야 되는 거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수용 여부를 몇 개월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됩니까? 1개월 내에 제안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전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단, 너무 중요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하나가 누구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제안자에서 제외됩니까? 제외돼요. 왜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하죠? 국토부장은 직접 지정하면 되죠. 뭐 구청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국가는 제외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면 본인이 지정하면 되죠. 지정권이 있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면 본인이 제안을 받는 입장이 있잖아. 그죠? 제안자가 될 수 없는 거야. 또 하나 이유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한마디로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이니까 행정에게 제안할 수 없죠? 그래서 제안자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 다음에 조합은 왜 제외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할 때 개발구역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로서 조합을 설립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도시개발 사업 절차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조합도 설립되지 아니한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는 조합이 답이었어.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다만 제안을 받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정권이 있죠. 그죠? 근데 이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받았지만 지정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정권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다시 뭐 해야 되죠? 요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요청하죠? 시도지사에게. 아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에게 요청하죠? 국토부 장관에게. 구분해야 되겠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누구에게? 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여기서도 수차례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1월달에 강의할 때 이대로 필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나 180페이지 빈 공간에 아마 이 부분이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 맨 밑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분할 지정, 결합 지정이 나와 있죠. 자,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도시개발구역은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분할 지정할 수 있어요.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결합하여,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이 모두 가능한데 분할 지정이 무엇이고 결합 지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보세요. 설명할게요. 여러분, 한 개의 도시개발구역을 효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A지구, B지구 두 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나누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은 결합지정입니까? 분할지정입니까? 분할지정. 요건이 있어.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 얼마? 1만.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별 면적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 봐요. 18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줄 것죠?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얼마? 2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는 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게 분할 지정이에요. 그 다음에 결합 지정이 뭐냐면은 결합 지정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서울이에요. 서울시 관할구역에 또 산이 있죠. 이 산이라고. A 지역하고 B 지역은 같은 서울인데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죠. 서로 떨어진 두 지역을 풀러서 결합시켜서 한 개의 도시개발구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분할 지정입니까? 결합 지정입니까? 결합 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두 개 이상의 사업시행지로 나누어서 지정합니다. 분할 지정. 서로 떨어진 두 곳을 풀러서 해서 결합시켜서 한 개의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면 무슨 지정? 결합 지정.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외우면 되죠. 분할 지정할 때 요건 분할 후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별 면적 규모는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만 분할 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이런 부분에 2분 이상 복습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순식간에 복습하고 팍팍팍팍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을 오래 머물러 있지 말 것.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결합 지정 요건과 절차 나와 있죠.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이런 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 나중에 문제 풀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봐요. 결합 지정할 때는 둘 중 하나는 네,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낙후 지역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결합 지정할 때는 결합 지정 대상 토지 면적 각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문제풀이 과정에 지문에 나오면 살짝 봐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복잡하게 밑에 내용에 들어갈 필요는 있다, 없다. 안 들어가는 게 현명하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어디까지 시험 나오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지정권자 받고 지정제한과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됩니다. 지정 규모.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182페이지 있죠? 182페이지. 3번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양가로 1번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규모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박스는 암기를 해야 돼. 별표예요. 이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고개 들어서 설명 들으면서 교재를 좀 보시면 됩니다. 고개 한번 들어보죠. 여기요. 서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서울시 행정구역이고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크게 네 가지 용도지로 구분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 세 개를 불러주세요. 무슨 녹지가 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물으면 대답해요. 도시지역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무슨 녹지? 지금 생산 녹지라고 대답을 못 하신 분은 일어서세요. 지금 물으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국토교육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 5월달 정도 되면은.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적인데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어. 그러면은 생산 녹지라고 대답이 안 나오면은 수업 듣고 복습 안 한 거야. 한 번 대충 했거나 그 뒤로 들춰보지 않고 가만히 팽개쳐 두고 있는 거야.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알겠죠? 자꾸 보셔야 됩니다. 공부는 한 곳을 제가 오래 보라고 했습니까? 짧게 자주 보라고 했습니까? 짧게 자주 수시로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유지되는 과목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 무슨 녹지죠? 자연 녹지. 근데 자연 녹지라고 대답을 못하신 분은 꽝이야. 그 다음에 도시개발, 도시적이, 용도적이 세분되면 16개인데 도시적 16개 중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용도지가 하나 있어. 뭐죠? 보전녹지적은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있잖아요. 도시개발법 수업을 들으면 하루에 복습을 한나절에 끝내버려야 돼. 한나절에 끝내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나절씩 보라고. 도시개발법을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한 달 내에 안 보면 깡이야. 알겠죠? 짧게 보고 자주 보는 거야. 빨리 보고 습관을.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봐요. 도시적인데 나가면 건 뭐죠? 행정은 서울인데 행정구역은 서울인데 도시지역 외의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이 있어요? 말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시를 쳐. 거기서요. 이거요. 공업지역은 얼마? 3만.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3만 정도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가면은 공업지역에서는 3만 유도 미만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규모 개발, 3만 유도 미만은 소규모 개발로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적 개발할 수 없다 이 말이라. 최소 공업지역은 3만 유도 이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거야. 그 미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적 개발이 아니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 허가 받고 사적으로 공장 용지를 개발해야 되는 거야. 공업지역에서는. 아셨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나머지 녹지지역은 얼마? 1만. 그럼 남기다 했죠. 뭐야, 책 볼 일이 뭐가 있니? 공업지역은 3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정도 이상 끝이잖아요. 그죠? 뭐 책 뒤적할 필요가 없잖아. 간단한데 뭐. 그리고 도시적 밖에서는 얼마죠? 원칙이 30만. 도시적, 즉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최소 30만 정도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적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합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토지 소유자의 개발 허가를 받고 사적으로 개발된다는 거죠. 그럼 다 외웠잖아. 원칙은 30만인데 아파트나 1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10만 제곱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 다 외웠죠? 설명 들은 거 다 외워졌잖아. 교재 딱 체크하고 외우고 여기 잠깐만 봐요. 잠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면적규모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단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인가 제외입니까? 제외.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설명 듣기 전에 이걸 보면 골치가 아픈데 설명 듣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 빨리빨리 요약집을 착착 풀 수 있는 거야. 도시적 외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지정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그랬죠? 아파트나 14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고 관할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은 10만 제곱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된다. 근데 결국은 1번, 2번은 누구나 모든 수능장이 외워요. 여기에서 나오면 모든 수능장이 다 맞추는데 결국은 3번, 4번에서 실력의 차이가 나는 거라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쉽게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답을 찾고 3번, 4번에서 시험이 나오면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10명 중에 3명만 이제 답을 찾는 거라. 여기서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거라. 단순 암기상은 누구나 외우는데 3번, 4번은 어렵다.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현장으로 와야 돼. 현장. 잠깐. 현장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딱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여기는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본래부터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이고 대부분은 개발이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완료되어 있습니까? 완료됐어요. 개발 끝났어 대부분.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과 나오면은 도시적 외의 지역 맞죠?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존된 목적 맞죠? 유보 지역이거나 보존 지역이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신도시 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땅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한번 보세요.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에 여기다가 도시개발구 지정하려면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거라. 그 말 바꾸기 가면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은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못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라. 단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더라도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이라. 녹지지역은 면적이 얼마? 10,0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300,000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바꾸기 가면은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생산녹지지역은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여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이 승부처예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 이런 부분은 현장에 대한 이런 그림이 없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런데 좀 아찔한 게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3일 뒤에 보면 혼자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혼자 시간을 오래 벌리고 오랫동안 보고 있는 거야. 남북이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을. 오래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잘 체크해서 잊어버리기 전에 잘 챙겨보는 거, 짧게 보는 거. 그게 비법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일주일 한번 봐요. 교재 한번 봐요. 또 교재가 똑같으니까 한번 봐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 그림 속에 상상할 수 있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까?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존되어서 미개발된 지역입니까? 미개발 지역이잖아. 이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로 지정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지역만? 자연녹지지역만. 도시적 외의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도시개발로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죠? 교재 보세요. 183페이지 3번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설명했고 PPT 한번 읽어드렸고 교재 또 봅니다. 183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183페이지 제일 위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 밑줄 있죠. 밑에다가 필기하고 싶죠.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으로 기억하면 돼요. 이 미개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줄 거예요.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 줄 거야 돼.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만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줄 거죠.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아니한 지역은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만 동그라미. 도시적 외의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초토화시켜버려. 넘어가요. 3번 지정요건 배제 나와 있습니까? 지정요건 배제 무슨 뜻이죠? 용도 지역별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안 따지고 미개발 지역의 지정 조건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안 따지고 이런 법 적용을 배제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미개발 지역에 대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3개. 암기. 국토교육법상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취 동그라미,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됐거나 줄 긋고 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번에 지구 단위 교육구로 지정된 지역 줄 긋고 지 동그라미 줄 긋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 줄 긋고 협의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뒤에 안기방법 적어요. 어떻게 외웠죠? 취, 지, 개. 기본 이론할 때는 이런 것이 안 들어갔죠? 협의, 취, 지, 개, 협의. 이렇게 합니다. 취, 지, 개, 협의. 취, 지, 개, 협의.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취가 뭐죠?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가 뭐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거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또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이 어떻게 되죠? 취지개 협의.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처음 해볼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 지정할 때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도시지역법에서는 30만 정도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미개발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구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와 같은 면적 규모를 따져야 안 따져? 안 따지고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 지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취지계 협의.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문제 낼게요. 문제 여기 보고 대답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문제 보시고, 이런 그림에 대한 상상과 이해가 없이는 답을 찾기 힘들걸요. 잘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아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아니, 주거지역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잖아.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주거지역은 면적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취지계를 쪽지해서 혼자만 외워서 따로 떼어서 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의 제도를 전부 보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다시 할게요. 다시. 내외복 기회를 드립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공업지역은 2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O잖아.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인데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면적 규모를 안 따지니까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할게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계획관리지역은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믿겠습니까? 아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가능하지만 면적은 얼마 나와야 됩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20만 제곱미터인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잖아.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없더라도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면적을 안 따지니까.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은 좀 수준 높게 공부를 안 하면은 책은 새카맣게 만들어 놓고 외웠는데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슬프잖아. 결국 이런 부분에 승부를 걸는 거야. 용도지역별로 공업지역 3만, 나머지 1만 제곱 이상 도시지역밖에 30만 원 누가 모르냐고. 모든 수준이 다 알지.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책잘 넘겨주세요. 여기 한번 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 규모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 지, 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
취직의 협의에 해당하면은 면적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지정, 결합 지정. 그 설명 다 드렸죠?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하기 전에 가면서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 189페이지 봐요. 189페이지. 여러분 교재 189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18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를 봐주세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기초조사 동그라미. 기초조사 동그라미 1번에서 5번째 주고요. 조사 측량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임의규정이야. 그 다음에 책자를 넘겨서 두 번째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190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별표예요. 니은번 별표. 190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성부 및 공람에서 니은번 별표하셨어요? 네. 읽어야지. 읽어볼게요. 시장 군수구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줄 거예요.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줄 거죠. 다음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하고? 공고하고, 공고 동그라미. 며칠? 14일 이상 동그라미.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을 시키게 되는 거야. 다만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 10만 정도 미만 동그라미. 10만 정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 동그라미.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하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동그라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잠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단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 미만이면은 10만 정도 미만이면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신문에 안 하고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여기서 단독 출제가 한 문제 됐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신문에 하지 않고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로 맞는 것은 10만 정도 미만일 때 그게 답이었다니까. 오른쪽으로 와요. 191페이지 봐요. 공청회 개최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줄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면적이 줄거 계십니까? 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 개최를 해야 한다. 제일 뒤에 공청회 개최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 10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그 지정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별도로 공청회 개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민 의견 청취 관련해서는 그 2가지만 체크해드린 거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에서 출제가 됩니다. 네, 책정을 넘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192페이지 봐요. 192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가 나와 있습니까? 192페이지 중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 여기를 펼쳐놓고 잠시 쉬겠습니다. 좀 빨리 쉬는 것 같아요. 쉴 때 됐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좀 쉬었다가요. 네.